반갑습니다.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바로 산업혁명인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산업혁명. 과연 어떤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전에 이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영국을 하면 좀 축구가 떠올라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이제 게임을 더 즐겨 하는데 영국에 이제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EPL이 있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팀이 이제 EPL에 있는 첼시라는 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 피파에서도 지금 제 팀이 그 첼시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녹화 날짜가 21년 10월 11일인데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1위부터 5위 팀들을 보시면요. 리버풀, 뭐 맨체스터 시티, 뭐 이런 첼시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의 연고지 바로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있고 또 런던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산업혁명 시기부터 발전됐던 어떻게 보면은 산업혁명 시기에 매우 발전됐던 도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 시기에 당시에 영국의 주요 도시들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노동 여건이 좀 나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가 시간에 축구를 하게 됐고요. 이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팀들이 창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 리그의 역사를 되돌아가다 보면 이 산업혁명, 노동자들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어떻게 이 축구가 발전된 도시들은 어떻게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왜 하필 그럼 영국이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었을까?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면서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또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154쪽 한번 펴보시면서 노트 정리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산업혁명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산업이라는 뜻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생산할 산자에 직업업자예요. 즉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옷이 필요해요. 그러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목화에 있는 솜을 떼다가 그걸 실로 뽑아내고 그 실을 막 엮어가지고 면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을 또 잘라다가 이런 옷을 만드는 이러한 행위를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런 어떻게 보면 옷을 하나 만든다는 행위를 할 때도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막 실 뽑고 실로 그 면 옷감 만들고 옷을 이거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느질로 이걸 만약에 꽤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선생님이 옛날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 초등학교 국민학교 잠깐 다녔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녔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바느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느질 막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바느질한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촘촘하게 하려면은 한 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리는데요. 저희 집에 재봉틀이 있거든요. 재봉틀로 이거 한번 이게 바느질을 드르륵 하잖아요. 이거 진짜 5초면 끝나요. 여기까지 5초. 사람이 바느질 하려면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기계 가면 5초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자, 산업혁명의 의미 정리해 볼게요. 바로 사람이 이제 더 옛날에는 뭔가 만들려면 산업을 하려면 손을 했는데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발명이 되었고 또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혁신되면서 생산량이 급증된 사건 이것을 산업혁명이라 하는데요. 산업혁명이란 다시 얘기하면 생산량이 급증되었다. 왜냐하면 기계가 발명되었고 그를 뒷받침한 기술이 혁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행위 자체가 크게 뒤바뀌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산업혁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산업혁명은 왜 시작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을 좀 천천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얘기하기 전에 지금 교과서를 보시면 154쪽이 나와 있죠. 지금 154쪽에 주제를 보시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다라고 해서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배경, 과연 무엇일지 지금 여기 보시면 154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영상을 잠깐 정지해 주시고요. 과연 여기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 네 가지가 교과서 안에 있거든요.
한번 지금 영상을 정지하시고 네 가지 이유를 찾아보세요. 찾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찾았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찾았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 이런 식으로 한번 교과서에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정지해 주시고 네 가지 이유를 다 찾으신 다음 다시 영상을 재생을 클릭해서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가지 이유 다 찾으셨죠? 혹시 못 찾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찾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와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왜 지금 여러분 영상을 정지하고 한번 교과서에서 직접 찾아보세요라고 했냐면 공부하는 이유에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성취감을 얻기 위함입니다. 즉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 교과서를 읽어보고 그 교과서 내용에서 지식을 찾아낸 그런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고 나는 또 알매 기쁨을 얻음으로써 그러한 성취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전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공부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스스로 교과서를 읽어봤잖아요. 읽어보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 네 가지를 좀 교과에 찾았을 텐데 과연 내가 찾은 게 맞을까? 안 맞을까 해보고 맞았다면 여러분의 그런 읽기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그런 성공의 자신감을 얻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못 찾았다 하더라도요, 선생님 지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서 저렇게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자, 교과서를 선생님 지금부터 읽어볼 텐데 평소에 여러분 수업을 듣고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읽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생산력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사회, 경제적 대변인 걸 말한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요약으로 이렇게 저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교과서를 읽으면 분석하면 문장별로 제일 핵심되는 단어를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또는 각 문장별로 핵심 주제 첫 번째 문장은 산업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의 의미 산업혁명의 의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교과서를 다시 읽는다 쳐도 산업혁명의 의미는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생산력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사회, 경제적 대변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문장별로 주제를 따로 이렇게 옮겨 적거나 요약으로 좀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겠네요. 우선 첫 번째, 바로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으로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또한 인클로저 운동으로 일터를 잃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산업 생산의 중심지인 도시로 이동하여 공장에서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클루전 운동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제공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유, 철, 석탄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였고 네 번째, 일찍이 넓은 식민지가 있었다. 그래서 철, 석탄 같은 원료가 있었고 식민지가 있어서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처로 활용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배경 이 문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배경 네 가지. 자, 선생님이 근데 왜 이렇게 숫자를 한번 직접 체크해 보세요 라고 했냐면 교과서를 읽다 보면 뭐 배경, 결과, 의, 역량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왜 이걸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셨을 때도 교과서는 이렇게 문장별로 그리고 문장 안에 이렇게 넘버 1번, 2번,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이렇게 분석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객관식 시험이 좀 많거든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딱 봐도 객관식으로 내기 좋죠. 다음 중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면 뭐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내기 매우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넘버링 해놓는다면 아마 시험 때 대비할 수 있을 거고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내고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도 수능을 볼 때 어차피 시험 문제는 그 교수 출제진들이 교과서를 보고 내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평소에 교과서를 끊어 읽고 핵심 단어를 파악하고 또한 이렇게 교과서에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노트로 정리해 주시면 더 좋고요. 혹은 난 노트 정리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친구들은 교과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복습할 때 한 번씩 내가 복습할 때 교과를 딱 펴놓고 읽기를 할 때 아 얘는 산업혁명의 이물구나 뭐였지? 아 이런 거였지. 아 영국의 산업혁명 배경 뭐였지? 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이 있구나 라고 해서 복습할 때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내 머릿속에 다시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꼭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에 시작된 배경 네 가지를 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서 여러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 네 가지를 잘 찾으셨는데요. 네 가지 여기 나와 있죠. 하나하나 한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교과서를 분석하시고 만약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좀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스스로 이해가 되시나 한번 보세요. 이 단어들 그리고 이 문장들이 이해가 되시나. 아마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요. 나는 뭐 무식한 거야. 나는 왜 이해가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세계사 처음 배우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어려운 역사적 용어 그리고 역사적 배경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탁 읽고 이해 다 돼! 라고 하면은 솔직히 선생님의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특히 이걸 봤는데 솔직히 네 가지 이유는 찾았는데 정말 뭔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은 잘 설명을 듣고 저거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친구나 아니면 스스로 혼자 말로 꼭 꺼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나? 꼭 내 입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명예혁명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돼서 경제적으로 힘을 쓸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국은 이제 1688년이었어요. 당시에 제철찰제니까 제임스 2세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당시 청교도혁명 이후에 찰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 그리고 그 동생 제임스 2세가 또 즉위를 했는데 이 제임스 2세는 자기 아버지 찰스 1세가 죽고 나서 또다시 절대 왕정 부활시키려 했죠. 그러니까 당시 의회가 야 저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명예혁명을 일으켜서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당시에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으로 추대해서 권리청원을 이제 제출해서 사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왕은 헌법 아래 있다라는 입헌군주제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요. 왕권이 이제 의회에게 넘어갔어요. 의회에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 의회도 점차적으로 이 권력을 국민들에게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700년 말에 프랑스에서는 막 루이 16세를 죽이고 막 선명히 나 이제 18세기 초에 막 엄청 18세기 이제 막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가 막 열렸을 때 영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니까 뭐 국민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차피 왕권이 이제 우리들 넘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국민국가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뭐 우린 굳이 혁명이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고 막 유럽이 2월려면 7월려면 막 난리가 났을 때 영국은 오로지 안정된 사회의 힘을 경제적으로 쏟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았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야 우리 영국이 발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공장 같은 걸 만들고 철이나 석탄을 이용해서 뭔가 기계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가 발전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명예혁명으로 정치가 안정되었고 그래서 막 유럽이 혁명이 일어나서 막 지금 들고 지금 혼란에 빠질 때 영국은 안정되었다. 두 번째 인클루전 운동으로 이제 값싼 노동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 용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클로저가 뭐냐면 일단 영어입니다. 자, 여러분 클로저가 뭔가요? 클로저.
내가 선생님 이거 저번에 막 수업하면서 클로저가 뭔가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좀 발음이 구린가? 좀 발음이 조금 안 좋나? 라고 해서 좀 그랬는데 클로저 다 알죠? 바로 닫다라는 뜻인데요. 인클로저라는 게 뭐냐면 영어 뜻으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산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양모입니다. 양의 털이에요. 왜냐면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바닷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이런 바닷바람들로부터 동물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털이 굉장히 풍성하고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산 양모가 좀 질이 좋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 세계 이 영국산 양모가 비싸게 팔립니다. 비싸게 팔려요. 그리고 영국 양모로 만든 옷들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이 100평이야. 이 100평에다가 밀을 심었을 때는 1,000원을 법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게 되니까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땅 주인들이 너도 나도 다 요 농사 안 줘. 나 양 키울 거야. 라고 하면서 양을 키웠는데요. 양이 내 땅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울타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클로저, 즉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당시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양을 키우는 양 키우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뭐 소득 뭐 퍼센테이지로 나 여기서 일했으니까 여기 수익세 20%다 주세요. 뭐 이렇게 그 수익률에 얼마를 받는 또는 월급을 받는 소장농들이 있었는데요. 이 소장농들이 이 양을 치니까 초당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야, 너 어차피 내 땅에서 양 치니까 니네들 필요 없어. 노동력 필요 없어. 너네들 나가.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양떼 키우기 인클로저 운동이 시작되면서 당시에 농민들이 다 쫓겨났어요. 근데 농민들이 농사질 땅이 없어요. 주인이 이제 주인한테 빌릴 땅이 없으니까. 야, 내 땅은 없어. 가족은 먹여 살려야 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때부터 도시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로. 뭐 아까 수업 처음에 말했던 뭐 리버풀, 맨체스터, 런던 이런 각종 도시들로 이동을 해서요. 거기에서 노동자가 됩니다. 이때 때마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었는데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공장에서 일을 할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에 뭐 필요한 뭐 석탄 다루는 사람, 뭐 원료 나누는 사람, 아니면 뭐 배에 뭐 물건 싣는 사람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농촌에서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쫓겨난 노동자들이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값싸게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풍부한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공장을 막 지어도 여기서 일을 할 사람이 넘쳐났다라는 것. 그 이유를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영국은 매우 철과 그리고 석탄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산업혁명에 필요한 원료가 풍부했고요. 네 번째는 식민지가 확보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국은 한때 영국의 별명이 뭐였냐면 식민지가 일단 식민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식민지가 뭐냐면 식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를 지배하는 것이 식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한때 정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인도, 호주, 막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당시에 전 세계가 이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돌아도 모든 곳에 영국 식민지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영국은 식민지가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장점이 됐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을 만들었어요. 이 컵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바로 팔아야 되는데 이 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거기가 식민지였죠. 야, 어차피 호주 우리 땅이잖아. 야, 인도 우리 땅 거잖아.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이거 팔자라고 하면서 공장에서 막 무한정을 찍어낸 물건들을 무한정으로 팔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도 그 생산된 걸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었고요. 또한 당시에 호주나 뭐 인도 같은 데서 원료를 값싸게 데려올 수 있던 거죠. 어차피 거기는 우리 식민지야. 거기 있는 자원은 우리 거야. 라면서 값싸게 원료를 수입하고 또 비싸게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식민지가 풍부한 게 산업혁명의 매우 큰 장점이자 배경이 되었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이유. 명령병 정치가 안정되어서 오로지 산업혁명에 힘을 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인클로저 운동으로 당시에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값싼 노동력이 되었다는 점. 세 번째, 산업혁명이 원료가 되는 철과 석탄이 풍부했다. 네 번째, 뭐였지?
원료 원료 공급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식민지가 넘쳐났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학습 목표 산업혁명의 결과인데요. 이 산업혁명의 결과, 어떻게 보면 결과라기보다는 그런데, 이 산업혁명 때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뭐였냐면, 기계가 뭐였냐면, 바로 증기기관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와트가 만든 건데요.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물을 막 끓이면 기체가 생기잖아요. 이 기체가, 일정 공간, 폐쇄된 공간에 기체가 막 끓어오른 기체가 뭉치면 어떻게 되나요? 빵 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이 기체가 밀어내는 기압의 힘으로 기계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해서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이게 바로 증기 기관인데요. 그 전에 사람이 뭔가 물건을 끌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힘을 줘야만 했는데, 이제 석탄 같은 뜨거운 거를 열을 가할 수 있는 연료를 넣으면 그 증기로 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증기기관이고요. 이 증기기관이 당시의 영국 산업혁명의 핵심이 됩니다. 그 어떤 거에 주로 쓰였냐?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옷까지, 이런 옷이나 간단한 그런 옷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생산량이 엄청 증가되었는데요. 원래 이런 옷을 주로 누가 만들었냐면 집에서, 보통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내가 필요한 옷을 내가 만들고 좀 시간이 남으면 옷을 만들어서 갖다 팔고 막 이렇게 해서 가내 수공업으로 원래 옷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 선생님이 수업 때도 얘기했듯이 이거 한 벌 만들려면 정말로 이거 바느질 사람이 한다? 실 뽑고 옷감 만들고 바느질 한다?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간의 수공업, 여기서 말하는 간은 집가자의, 내자는 안내자예요. 즉, 집 안에서 수공, 사람이 손으로 공업 만드는 것을 했는데, 이러한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사람이 힘을 안 줘도 기계를 막 돌려서, 아까 말했던 뭐 재봉틀 같은 기계 따다닥 하면 막 옷을 막 박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도입됩니다. 즉, 공장이라는 곳에서 기계들이 공업을 하는, 이 공정제 기계 공업이 되면서 생산량이 말도 안 되게 증가돼요. 대표적인 게 이 옷 산업이었는데요. 당시에 실을 뽑는 기계가 방적기였어요. 양의 털을 막 깎으면 양털을 기계에 넣으면 이제 막 기계가 추를 돌리면서 실을 뽑아내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방적기인데, 이 방적기가 증기기관에 접목되면서 이제 그냥 기계에다가 손만 넣으면 알아서 막 실이 뽑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또 나중에는 방직기라 그래서 이 실들을 옷감으로 막 짜내는, 옷으로 막 짜내는 이러한 방직기까지 개발됐고, 훗날에는 이제 뭐 재봉틀까지 뭐 드르륵 하는, 이렇게 증기기관이 생산량 급증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옷이었지만 나중에 되면은 뭐 자동차, 뭐 비행기, 뭐 탱크, 무기, 뭐 다양한 중공업까지 발전되었고요.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 또 어디에 접목됐냐면 바로 교통수단입니다. 바로 철도, 그리고 증기선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영국에 정말 철도가 막 깔리게 되면서 주요 도시들이 발전이 되었고요. 이 철도, 이 석탄을 넣으면 그 석탄의 열로 가는 철도, 기차가 개발되었고, 증기선. 원래는 배들이 오가려면 바람이 필요했는데, 바람이 아니면 이제 사람이 노르져 갔는데, 이 증기선이 있으니까 석탄을 넣으면 그 증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전 세계 어디든 막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이 발전되었다는 것. 산업혁명의 결과, 당시 생산량의 급증과 교통의 혁신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중요한 건 영국에서 왜 시작되었는지 네 가지 이유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교과서 이렇게 선생님이 읽고 파악해봤는데, 꼭 여러분 스스로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꼭 말까지 해보셔야 돼요. 설명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동생이나 부모님이 계시면 한번 나 오늘 공부했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특해요. 그럼 혹시 알아요? 막 부모님께서 용돈도 주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동생들이 이제 존경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오늘 산업혁명을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좀 생각할 만한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오늘 수업에 좀 주는 메시지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릴 적에 전 세계 부자 중에 좀 유명했던 사람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철도왕 카네기라 그래서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철도라는 것을 깔면서 그 수익을 엄청나게 얻은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이 산업혁명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철도 또는 철 그런 관련됐던 산업들 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였는데요. 지금 세계 부자 순위를 보시잖아요. 그들은 이제 안 보이고 누가 보이냐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망, 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전 세계 부자 랭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뭘 느꼈냐면, 아, 정말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회의 빠른 변화에 나의 특기와 적성을 어떻게 접목시키냐,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그 기회와 사회 변화를 잘 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성공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버는 게 성공의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산업혁명 때 이 산업혁명 시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산업혁명이 바뀌고 있죠. 이 바뀌는 흐름을 잘 분석하고 자신의 직업 분야에 접목시킨 사람이 좀 더 남들보다는 좀 여유롭고 좀 풍족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자아를 실현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제 꿈은 뭐 웹툰 디자이너입니다, 웹툰 작가예요 라고 하면은, 이 웹툰 작가의 스토리 라인을 뭐 오늘날 산업혁명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이런 식으로 꼭 내가 꿈이 이거다 해서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사회와 시대 흐름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그리고 대중의 욕구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걸 나는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자아 실현할 수 있을까까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정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